정실 부인의 막강한 파워. 조선시대 집안은 마치 작은 궁궐과도 같았다. 지아비인 남편이 임금과 같았다면 정실 부인인 본처는 왕비와 같았고 그의 아들은 대군과도 같았다. 반면 첩실과 그의 아들인 서자는 제대로 대우를 받기가 매우 힘들었다. 특히 궁중의 내명부처럼 사대부가의 집안일은 전적으로 본처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처의 지위는 강력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사극을 즐겨본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당시 본처의 지위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는 다음의 사례로도 알 수 있다. 세종 때 문신 이맹규는 계집종을 첩으로 두고 있었는데, 즉 양첩이 아닌 천첩이다. 나이 칠순에 가까웠던 본처가 어찌나 투기가 심했는지 계집종을 마구 때리고 머리털을 자른 뒤에 광 속에 가둬 아사하게 했다. 당시 사원부에서는 잔인한 이시부인을 내쫓아야 한다고 했는데 나이 칠순이 넘도록 아들도 못 낳은 노파가 투기심에 첩을 죽이다니, 이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되옵니다. 맞습니다. 마땅히 내쫓아야 하옵니다. 하지만 이런 끈질긴 신하들의 주장에도 세종은 엉뚱한 판결을 내렸다. 내가 보기에는 원인을 제공한 이맹균의 잘못이 더 크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다니. 이래서 이맹균은 파직당하고 귀양을 가게 된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는 세종대왕의 판결이라고는 믿기 힘드나 사실이다. 사실 세종은 이런 이상한 판결이 많다. 억울하게 죽은 첩의 처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만 시대의 관행이고 사상이 그러했는데 어쩌겠는가.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는 비빈제를 실시하고 사대부들에게는 처첩제를 하도록 하였으니 본처의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세종 때 문신 이미가 있었다. 이름이 좀 특이하다. 이미는 아내 최씨가 나이 45살이 되도록 아내를 낳지 못하자 칠거제약을 핑계로 아내를 내쫓고 강씨에게 새로 장가들었다. 그러자 최씨의 친정아버지가 사헌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이미는 강력하게 하소연을 했다. 어이쿠, 저라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조상님께 자손을 잇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혼을 반대했다. 본처를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결국 조정의 처분에 따라 강씨를 돌려보내고 전처 최씨가 복귀했다. 하지만 이미는 이미 빈정이 상했다. 에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사실 운빨이거나 Y정자 때문에 남자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꼴도 보기 싫으니 집 내줄 테니까 딴 데 가서 살아. 이래서 최씨 부인은 떨어져 나와 외딴 곳에 살게 되는데, 이를 본 최씨의 친정아버지는 또 노발대발해서 사헌부에 다시 신고했다. 사위가 딸을 데리고 살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이래서 이미는 관아에 끌려가 곤장 무려 90대를 쳐맞는다. 조선시대가 얼마나 본처의 지위를 강력히 보호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파리 목숨 같았던 첩의 인생. 본처와는 이렇듯 이혼이 매우 힘들었으나 곧 화자를 써서 화처라고도 불렀던 첩과의 이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애초에 첩과의 결혼 자체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던 것이 아니어서 엄밀히 말하면 이혼이랄 것도 없었다. 그냥 내치면 그만이었다. 지금은 의미가 바뀌었지만 원래 꼬마라는 말은 고마라는 첩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다 한다. 여기서 고마의 고는 뒤를 가리키는 뜻이라 한다. 첩은 언제나 앞에 나서면 안 되고 뒤만 따라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붕어를 가지고 앞에 가는 물고기를 졸졸 따라다닌다 하여 첩어라 부르기도 했다 한다. 정말 너무하네. 첩의 지위야
남편이 하기에 따라 다양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의 애정이 식으면 첩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젊고 예쁜 종이 있으면 첩으로 삼다가 나이가 들어 실증이 나면 다시 물깃는 여종으로 내치는 양반네들도 있었다. 정말 의리가 없다. 심지어 자식이 죽은 아버지의 첩을 종으로 부려먹다가 문제가 된 일도 있었다. 이건 좀 너무하네. 소소한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혼 사례. 가부장제가 강력한 사회일수록 이혼은 손쉬웠다. 과거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 이렇게 3번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었다. 나는 너는 안 산다. 곱하기 3. 물론 이렇게 곱하기 3 하면 안 되고 그 말을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가부장제가 미약한 모계 사회에도 이혼은 아주 쉬웠다. 일본의 경우 9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해이안 중기까지는 처간혼, 스마도이곤이라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결혼이 있었다. 스마도이곤은 이랬다. 남편이 평소 아내와 별거 상태로 있다가 밤에만 아내의 집을 방문해서 동침하고는 해 뜨기 전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일본의 결혼 생활이 그랬다. 그러다가 남자가 여자 집에 발길을 끊으면 그것이 바로 이혼이었다. 와, 남성 천국이 아닌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남성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여성들과 함께 살면서 여성을 지배할 때 여성보다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집 밖을 맴도는 남성에게는 집안에서의 권력도 뭣도 없는 것이다.